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수산업계와 우리 국민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국민 건강과 생명, 나아가 국가 존립과도 직결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우선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난 23일이었죠. 우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차관님 우선 이 시찰단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국제원자력 기구가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검증을 하고 있고 그 기구의 검증 활동에 우리나라의 전문가와 그리고 우리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같이 참여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다음 운안위가 되겠죠. 운안위도 일본 측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자료를 받아서 현재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찰단의 목적은 그런 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예를 들면 사실상 검증에 준하는 그런 어떤 점검 활동을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분들께서 후쿠시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일 아쉬운 점으로 이번에 시료 채취를 하지 못한 점이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번 시찰단이 가장 중점을 둬서 점검했던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면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제원자력 기구가 실제로 일본에서 알프스라고 하는 그 설비를 통해서 오염수를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 오염수 성분을 시료를 떠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그 시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서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별도로 추가로 이렇게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찰단은 그런 어떤 현장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 수 있는 시설이 그 알프스라고 하는 정화 설비, 그다음에 실제로 해양에 방출될 설비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한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현장에서 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에 과연 그런 방사능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높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오염수 방류가 이제 시작이 되면 한 30년 이상 진행될 수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찰단 점검이 이번에 단발성으로 끝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좀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제 그 방류 이후에도 이런 어떤 시찰단과 점검 활동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일본 정부와 그다음에 국제원자력 기구와의 어떤 협의 이런 게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결국은 일본 정부 측하고의 긴밀한 협의하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속성은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데는 공감하고 계신 그렇습니다. 부분이네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대로 일본에서 다음 달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방류가 시작이 되면 이 오염수가 어떤 경로로 우리나라에 유입되게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했는데 그 시뮬레이션 이제 그 들어가는 입력값은 이제 일본에서 알프스라고 하는 설비에서 이렇게 그 처리를 하고 남은 오염수에 대해서 걸러지지 않는 부분이 삼중수소인데 그 삼중수소가 연간 22조 베크렐을 방류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후쿠시마에서 이제 방류가 되면 결국은 태평양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캐나다와 미국의 서안을 통해서 그다음 적도 부분을 통해서 필리핀과 대만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해역으로 일부 오게 되는데요. 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4~5년 방류 이후에 4~5년부터 우리 해역에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10년째 되면 톤당 0.001 베크렐 수준이 유입된다고 하는데요. 그 수준은 평상시에 우리 해역의 그 평균 삼중숙소 농도에 비해서 10만 분의 1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극히 미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런 효과가 별로 없다. 그 방류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그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극히 미량이더라도 안 오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인데요. 그 해양수산부와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래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조사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도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래서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가까운 바다를 중심으로는 우리 해수부가 해수 검사를 하고 있고요. 먼 바다는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에서 하게 되는데 그 가까운 바다 해수부가 하는 거는 52개 정점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0개 정점 도합 92개 정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사고 이전 수준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그 사이에 사고 전후에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제대로 이 점검이 됐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정부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알겠는데요. 뭐 또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염수 방류가 된다면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분들께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계속 2011년 이후부터 계속 해수 검사, 해수라고 하는 검사가 바닷물만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퇴적물이라든지 밑에 있는 해양 생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보면 그런 어떤 그 사고 나기 이전하고 똑같고 그냥 평상시와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조사 결과는 저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어쨌든 이 국민들이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이유가 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물 믿고 먹어도 되느냐 이 부분에 제일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내 수산물은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분들께서 걱정 많이 하시지만 안심하게 그냥 드셔도 된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사고 이후에 저희 해수부가 중심이 되었어. 그리고 이제 그 시각처라고 그러죠. 시각처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그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00건 이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한 2배 수준인 8,000건을 하게 될 텐데 2011년도 사고 이후에 한 29,000건을 했는데 저희들 단 한 건도 기준치를 넘어선 적이 없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기준치가 예를 들면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이 기준치입니다. 기준치인데 그걸 넘어서는 경우도 없었고 그게 10분의 1인 그 10베크렐도 넘어선 케이스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도 거의 한 케이스였고 대부분이 뭐 1 내지 2 정도의 그 건수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치를 넘어선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체 그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어떤 과정으로 좀 이루어집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국내 수산물이 잡히게 되면 위판장이라든지 거기서 그 시로를 채취를 해서 이렇게 그 방사능 분석기를 돌립니다. 감마 핵종 분석기라 해가지고요. 거기에 돌리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 3시간 정도 돌리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안전하다,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대신에 일본산 수산물, 특히 후쿠시마 인근의 8개현에서 잡히는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일본의 우리로 치면 수협이 되겠죠. 어협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의 그 업 단체에서 조사를 매번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따르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가 나옵니다. 심지어 일본도 똑같이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이 기준인데
1,400베크렐을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럭 쪽에서요. 우럭에서.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그 유지되어야 된다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됩니다. 예. 차관님, 그런데 그 일본산 수산물이 만약에 원산지를 속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차단이 될까요? 예,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산 수산물, 특히 이제 수입 수산물 중에서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점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 이력 관리제를 철저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세청하고 저희 해수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업자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게 될 때에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 수입업자가 다시 국내 유통업자한테 전달되고 우리 유통업자가 소비처에 전달되고 유통을 하게 되고 또 음식점에 유통을 하게 될 때 그 부분도 우리 해양수산부 시스템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력이 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가서 직접 그 음식점에 대한 그게 원산지 단속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 점검하게 되고요. 그 소비처에 대해서도 확인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고 만약에 그 예를 들면 그 원산지 표시를 이제 그 위반하게 되면 또 아주 강한 벌칙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차단 뭐 잘 해주신다는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저부터도 사실 이거 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좀 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큰 게 사실이에요. 앞으로 좀 수산물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어떤 국내 수산물이 안전한 부분을 더 이제 소통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 후쿠시마 인근 파견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가 그대로 지속돼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임에도 불구하고 방류가 되었을 때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 대비를 해서 정부가 예를 들면 소비가 많이 감축될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비축을 하고 그다음에 수매도 이렇게 지원함으로 해가지고 소비 생산자로부터는 그 생산물에 대한 소비를 좀 더 흡수하게 될 거고요. 또 이제 할인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어떤 좀 더 소비가 촉진되려고 할 텐데요. 문제는 우리 국민분들께서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저희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쨌든지 간에 이 불안감을 좀 잠재워 주는 게 좀 정부의 또 큰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차관님 오늘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저희 정부 특히 해양수산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분들께서 이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걸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한 정보,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최대한 우리 국민분들께 제공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우려나 걱정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좀 이렇게 같이 공유가 돼야 될 사항은 너무 과도한 그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부풀려지는 어떤 그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걱정을 더 증폭되지 않도록 저희 정부가 좀 더 노력하고 국민들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3일부터 나흘에 걸쳐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을 점검한 일본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안전성 평가에 진전이 있을 거란 게 시찰단의 설명이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일본 오염수 문제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다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